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넣으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백. 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자, 마늘과 양파의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는 줄었지만 평년보다는 각각 17% 또 3% 늘었다는 정부 발표가 이미 나온 상황인데요. 이 마늘, 양파와 더불어서 3대 양념채소 중 하나죠. 고추의 재배 면적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네, 고추 주산지 관계자에 따르면요, 지난해처럼 수확 초기 가격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농가들이 늘어나면서 정식 시기가 빨라지고 면적 또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네, 특히 해남의 경우에는 빈 땅이 있는 곳엔 모두 고추 모종이 심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면적이 지난해보다 50%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생육 과정에서요, 이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고추 특성을 고려할 때 정식 면적 확대가 생산량 증가로 곧장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겨우 정식이 마무리된 만큼 미리 가격 하락을 걱정하기보다는 여름철 무더위와 집중호우 또 태풍 등의 날씨를 지켜보면서 작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급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계속해서요, 양념채소 재배 면적과 생산량 관련 소식 또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도 알찬 정보 준비했는데요. 오늘 주목해볼 농산물은 미나리와 토마토 그리고 두릅입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가락동 365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과일 1,041톤, 과일과채 2,140톤, 일반 채소 4,684톤 들어왔습니다. 총 7,867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 222톤 더 증가했습니다. 네, 양파부터 보겠습니다. 1,079톤 반입됐네요. 어제는 1,221톤 들어왔는데요. 어제보다 물량 141.4톤 더 줄었습니다. 네, 양파 12kg 상품 기준 평균가 7,933원입니다. 최고가 9,200원, 최저가는 7,3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 7,652원이었는데 어제보다 시세는 조금 올랐습니다. 281원 상승한 가격 7,933원입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4월 11일부터 4월 20일 전까지만 해도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돼 있었습니다. 4월 16일 올해 가장 높았던 가격이 13,180원이었고요. 그런데 4월 20일 때부터 오늘까지는 계속해서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7,933원이고 지난해보다 가격은 더 높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신안군이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1,800원에 낙찰됐고요. 평균가는 한평군이 가장 높았네요. 7,774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3대 양념채소 중에서 지금 양파를 보셨고요. 마늘과 고추 경락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47.1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58.34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한 11톤 정도 줄었습니다.
마늘 난지 3kg 상품 기준으로 보시죠. 평균가 11,000원, 최고가 최저가 모두 11,000원으로 같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어제는 11,182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시세는 182원 떨어졌네요. 네, 지난해 같은 비교해보도록 하죠. 지난해 같은 경우 12,173원으로 오늘까지 계속 같은 가격이었는데요. 올해 시세 같은 경우는 끝에 오늘 돼서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1,000원 기록했고요. 지난해보다 시세 낮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시죠. 제주시, 여수시, 홍성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 11,000원에 낙찰됐고요. 평균가 여수시가 가장 높았네요. 11,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다음은 생고추입니다. 179.4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70.4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는 한 9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풋고추 10kg 투품 기준 평균가 6237원입니다. 최고가 68,000원, 최저가는 56,500원이고요. 어제 66,000원대였는데 시세는 하락세입니다. 6,076원 더 떨어졌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보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거의 비슷한 시세가 형성되긴 했었는데요. 4월 11일 때부터 16일 전까지만 해도 올해 시세가 조금 더 높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지난해가 높았다가 올해가 높았다가 좀 반복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5월 첫째 주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올해 시세가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해보다는 높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밀양시가 68,000원에 낙찰되면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평균가는 공주시가 가장 높았네요. 43,824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양념채소 경락가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봄나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품목은 어떤 품목일까요? 네, 취나물입니다. 12.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9.7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한 2.9톤, 3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취나물 4kg 상품 기준 평균가 22,377원, 최고가 24,500원, 최저가는 19,500원이고요. 어제 18,000원대였는데 어제보다는 오르면서 오늘 22,377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상황 보겠습니다. 5월 8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상승 흐름입니다. 5월 8일 가격 13,143원이었고요. 오늘까지 오르면서 22,000원대 시세 형성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시죠. 취나물 충남 부여군이 19,16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남 고흥군 1,974원이고요. 충남 보령시 14,53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은 달래입니다. 1.4톤 정도 들어왔네요. 어제는 1.5톤, 물량 차이 크게 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0.098톤 더 줄었습니다. 달래 8kg 상품 기준 평균가입니다. 66,000원, 최고가 84,000원, 최저가는 36,0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8만 원대였는데 시세는 좀 크게 떨어졌네요. 14,889원 하락한 평균가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4일부터 7일까지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면서 7일 가격은 105,917원까지 올랐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다시 가격이 빠졌습니다. 오늘 가격 66,000원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시죠. 충남 서산시 41,789원입니다. 네, 전북 무주군은 12,000원의 가격을 형성했고요. 네, 충남 태안군은 22,667원이네요. 네, 계속해서 돌나물도 보겠습니다. 4kg 상품 기준 평균가 5,660원입니다. 최고가 5,900원, 최저가는 5,50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 5,282원이었는데 어제보다 올랐네요. 378원 더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입니다. 5월 6일부터 8일까지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8일 가격 보시면 5,000원 아래 4,666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다시 상승 흐름 탔습니다. 소폭이긴 하지만 오늘 5,660원에 형성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돌나물 경기 남양주시가 2,564원에 낙찰됐네요. 네, 경기 이천시는 5,633원이고요. 네, 경기 성남시 수정호가 4,71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채소 미나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미나리 72.1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69.65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2.4톤 정도 더 늘었습니다. 미나리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51,116원입니다. 최고가 55,000원, 최저가는 46,000원의 가격이 형성됐고요. 어제 43,000원대였는데 어제보다 7,056원 더 올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입니다. 5월 4일 7만 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한 이후부터는 가격이 빠졌고요. 근데 6월 이후에 살짝 오르는 듯 싶었는데 다시 떨어지면서 어제 4만 6천 원까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반등하면서 오늘 가격은 5만 5천 원입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4월 22일부터 5월 전까지만 해도 지난해 시가 더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 5월 처음부터는 좀 달라졌죠.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인천 서구가 5만 6천 원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고요. 평균가는 김제시였네요. 4만 8,31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채소 미나리 경매 시황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자, 이번 한 주는요, 이 월요일까지 좀 연휴이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조금 빠르게 한 주가 좀 흘러간 듯한 그런 좀 느낌이 들었는데요. 자, 마지막 경매가 펼쳐지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가락동의 분위기는요, 뭐 평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예요. 왜냐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이 채소나 엽채류들이 좀 더 많이 반입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가락동에서 처음으로 살펴볼 바로 채소는 향긋한 향으로 먼저 먹는다고 하죠. 미나리 소식 준비했습니다.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경매사님. 네. 네. 동안청가 반갑습니다. 미나리 김사 고창섭입니다. 네. 저번에 한번 마이크를 잡게 해드렸더니 요즘 자꾸 제 마이크를 자꾸 탐내시고 계세요. 네. 아니, 날씨가 이렇게 좀 따뜻해지면서 네. 전반적으로 양들이 좀 다 늘어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예, 미나리도 지금 소폭 늘기는 늘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또 이렇게 금요일 막 마지막 또 경매인데 예. 예, 오늘 경매 또 쉬시잖아요. 근데 예. 오늘 목소리 좀 유난히 힘이 없어요, 경매사님. 저는 이렇게 경매사님의 목소리 힘이 없으면 걱정이 돼요. 아, 또 시세가 또 안 나왔나, 경매 분위기가 안 좋았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뭐 미나리 경매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모레 첫 팔이다 보니까는 시세가 조금 소폭 상승했고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분위기 좋았어요? 예. 신나게 경매하셨어요? 예. 예. 분위기는 좋았는데 곧 주무시러 가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자,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니까 사실 좀 더 기대가 됩니다. 예. 뭐니 해도 가격이 중요한데 반입량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어느 정도 좀 들어왔어요? 어제 가락시장 총 반입량은 75톤 들어왔고요. 그다음 당사 반입량은 포대 미나리 같은 경우는 한 6톤, 가스 미나리 같은 경우는 한 20톤 들어왔습니다. 네. 지난주하고 살짝 뭐 비교를 해보자면은 뭐 반입량은 좀 소폭 하락한 그런 느낌이에요? 예, 예. 반입량이 부산 미나리가 이제 끝나면서 지방 미나리 끝나면서 저 양이 조금 소폭 줄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게 가격입니다. 이게 서두에 우리 경매사님이 또 미나리 경매 분위기 좀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가격이 조금 오르지 않았나 기대가 되거든요. 가격은 그 전에 이제 3,000원에서 4,000원대 나왔는데 어제는 4,000원에서 5,000원대까지 그래서 한 돈 1,000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가스. 아유, 조금 눈빛에 힘이 들어갑니다. 돈 1,000원 정도. 네. 경매를 좀 원활히 그래도 잘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예. 경매사님, 이렇게 작년하고 좀 살짝 비교를 해보자면은 뭐 지난주하고는 그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긴 하지만 예. 작년하고는 조금 어떻게 차이를 보이고 있나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박스 미나리는 거의 보합 형성이고요. 포대 미나리 같은 경우는 양이 작년 대비 이제 줄었습니다. 그래서 소폭 상승 이제 했는데 저 상승 요인이 뭐냐면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작물 전환이나 네네.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는 양이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물건 자체도 날씨 기온 현상이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는 네. 미나리가 성장이 조금 더딥니다. 그래서 양 자체가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일교차 크면서 저희도 좀 날씨가 추워지면 몸을 이렇게 바짝 움츠리기 마련인데 그래서 성장 속도가 좀 더딘 게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예. 자, 지금 뭐 마무리되는 게 부산하고 전주에서 이제 미나리 마무리가 됐죠. 예. 예,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주 출하 지역은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저 출하지구는 경기도 일원으로 저 남양주, 그다음에 포도미나리 같은 경우는 남양주, 김포, 인천 등에서 이제 출하가 되고 있고요. 박스 미나리 같은 경우는 돌미나리는 이제 북시흥, 충주, 그다음에
부천 오정 그쪽에서 출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경기도권으로 좀 이동을 좀 했는데 네. 전반적으로 좀 앞으로 더 따뜻해지면서 네. 또 출하가 될 예정 지역들이 또 있어요? 지금 여름 미나리 출하 지역은 이쪽 지금 나오는 데가 전부 다입니다. 네. 그럼 다 남양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경기도 일대 네. 계속해서 좀 나올 텐데 전반적으로 지금 미나리가 좀 가장 많이 올라올 때, 좀 반응이 늘어날 때는 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한 3월 달에서 4월 달 그 시기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양이 가장 줄어드는 시기는 언제예요? 양이 줄어드는 시기는 한 7월 달. 이제 그때 폭우나 이제 그런 걸로 해서 미나리가 많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작업량도 줄고 그다음에 양이 줄다 보니까 시세도 7월 한 중순 이후 8월 초부터는 또 고단가로 이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반입량이나 뭐 큰 무리 없이 진행되는 그런 시기예요, 경매사님. 예. 현재 들어오는 그 미나리 우리 품질부터 좀 점검을 해보자고요. 예, 미나리를 또 아이고 상자 가져오셨는데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직접 지금 저번 주 대비해가지고 미나리 보시면은 와, 되게 커졌어요. 대공 네. 자체가 이렇게 많이 굵어졌습니다. 네네.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많이 굵어졌고요. 저번 주에는 이제 조금 대공이 가늘어가지고 상품성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스 미나리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줄기가 박스에서 한 3분의 2가 차지하고요. 잎이 3분의 1을 차지해야 최고 상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눈에 봐도 경매사님, 예. 지난주보다는 일단 굉장히 줄기가 굵어졌어요, 확실히. 예. 예. 이게 좀 이렇게 좀 따뜻해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건가요? 예. 예. 지금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대공 자체가 이제 좀 구워지고 좀 이제 양도 좀 늘어나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지금 훨씬 품질은 좀 좋아졌고요. 이런 게 좀 제시세를 받는 그런 이제 미나리들이잖아요. 예. 현재 좀 어떤가요, 우리 중도매인들? 이게 좀 품질이 좋아진 만큼 구매력도 좀 좋아졌나요? 네. 중도매인 구매력은 이제 지방에서 얼마나 이제 물건이 주문이 오느냐에 따라서 구매력이 다 틀려지거든요. 지금은 지방도 이모작을 들어가다 보니까는 변농사 이제 조호생 변농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나리 자체가 여기 서울에서 지방으로 다 분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문량이 늘고 그래서 구매력도 좀 상승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아니, 경매사님, 아니 오늘 금요일이고요. 예. 말 그대로 좀 젊은 친구 불금 아닙니까? 예. 구매력도 좋아지고 전반적으로는 가격도 좀 괜찮고요. 예. 예. 근데 경매사님이 좀 목소리 힘이 없어요. 네. 좀 더, 예. 어제 좀 과음을 해서 봅니다. 경매사님 그래도 생방송인데 지금 어제 이거 과음하신 얘기를 하시면은 예. 평소는 안 하시는데 어제만 살짝 하셨는데 경매는 지장 없습니다. 무리 없습니다. 네. 예. 다음 주 경매 어떻게 좀 편안하게 좀 요 가격대로 진행이 될까요? 어떨까요? 예. 다음 주는 지금 이제 미나리 자체가 여름에는 마늘 쫑태에서 올라오고요. 아카시아 꽃 피는 시절쯤 되면은 소비가 좀 둔화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약간 소폭 하락세. 한 500원에서 1000원 정도는 하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좀 시기상 지금이 이제 좀 아카시아 꽃 향기가 좀 나면서는 그때는 좀 더 떨어질 거고요. 다음 주도 큰 뭐 하락은 아니지만 좀 소폭 하락의 여지까지 좀 보여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이 시점에 좀 미나리 출하할 때 좀 가장 주의할 점 좀 한번 좀 짚어주시죠, 경매사님. 예. 지금 지방에서 주문 오는 것이 뭐냐면은 미나리 자체가 여기 보시면은 네. 안 보고 그냥 할게요. 네, 안 보고요. 네. 네. 작업이 고르고요. 네. 그다음에 좀 깨끗해야 됩니다. 네. 온도는 어때요? 온도가 중요하잖아요, 미나리는. 그다음에 미나리가 지금 날씨가 요새 따뜻하다 보니까는 미지근한 물로 세척을 하면은 금방 이게 짓물러 버려요. 그래서 지하수 시원한 걸로 해서 세척을 해서 갖고 포장해서 올라오시면은 좀 더 신선도가 유지돼 가지고 오래 갑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경매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소폭 좀 한잔 하셔가지고 좀 기운이 없긴 하지만 경매는 워낙 또 잘하시는 경매사님입니다. 지금 말씀 전해주신 대로 이 출하하실 때 가장 주의할 점은요, 좀 물 온도에 따라서 미나리가 굉장히 좀 약한 작물이다 보기 때문에 좀 시원한 지하수로 깨끗하게 세척해서 올려보내 주신다면은 신선도를 더욱더 잘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미나리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에 또 다른 농산물 안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채소 미나리에 대한 시세와 소비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협 하나로유통의 이재호 MD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한 주간의 시장 분위기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 소매 가격이 눈에 띄게 오른 품목, 어떤 품목이 좀 있었나요? 예, 이번 주 가격이 많이 상승한 품목은 브로콜리입니다. 8kg 기준으로 작년 이맘때에 3만 원에 거래되던 것이 올해는 4만 3천 원으로 조금 많이 상승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브로콜리가 한 50% 정도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좀 시세가 많이 하락한 품목도 있을까요? 예, 시세가 가장 많이 하락한 품목은 무입니다. 현재 출하가 되는 무는 이게 품위는 양호한 편이지만 소비가 부진해서 이 가격이 하락세인데요. 무 11입 한 박스 기준으로 작년에 27,580원에 거래되던 것이 올해는 1,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가격으로는 뭐 작년에 비해서 반값도 되지 않는 그런 엄청나게 큰 하락폭인데요. 네. 자, 무를 가장 많이 시세가 하락한 품목으로 짚어주셨고요. 자, 이제부터는 오늘의 채소 미나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나리 얼마나 반입됐는지 반입량부터 먼저 좀 짚어주시죠. 예, 미나리는 논미나리와 반미나리 각각이 죄송합니다. 네. 올해 이번 주 반입량은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반입량은 잠시 후에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일단은 뭐 소매 시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소매 시세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예, 동절기에는 전년도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었는데요. 최근 네. 기온이 오르면서 이 생산량이 늘어나 작년 대비 시세는 10%에서 20% 정도 이렇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미나리 소비 흐름도 조금 짚어주시죠. 예, 2월에서 4월에 미나리 소비가 가장 활발한 시기인데요. 네. 제철 봄나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 미나리 생육에 적정한 기온이 유지되면서 품위도 가장 좋습니다. 이에 소비가 증가하는 이 시기가 시세가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방금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렸던 미나리 반입량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예, 미나리는 이 논미나리하고 반미나리로 이렇게 각각이 단과 벌크 규격으로 출하가 되는데요. 주로 논미나리는 4kg 벌크 형태로 반입이 되고 반미나리는 200g 단 형태로 반입이 됩니다. 네네. 예, 이번 주 반미나리는 4톤 가량 반입이 되었고 논미나리의 경우 3.5톤 가량 반입이 되었는데요. 이 물량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반입량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반입량까지 살펴봤고 좀 시세가 가장 좋은 시기는 조금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연중 출하되는 품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높은 품위를 유지하는 게 좋은 가격을 받는 데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친환경 미나리 재배로 한창 바쁜 지역이죠. 경기도 시흥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정영건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미나리를 생산하실 텐데요. 첫 출하 어땠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우리 시흥에서는요, 2월 21일에 하우스 조기 미나리 첫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본격적인 미나리 재배철이고요. 첫 출하량은 한 박스에 4kg로 100박스를 출하했습니다. 네. 시세는 네. 한 박스당 1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현재 뭐 미나리 작황 상황도 좀 궁금하고요. 시세는 좀 어떤가요?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서 채소로 가격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현지 노지 미나리 시세는 4kg 한 박스당 3,000원에서 5,000원 가량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수확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걱정인 상황인데요. 그래도 우리 시흥은 서울 경기권에 위치하고 있어 도매 시장 접근성이 좋고 타 지역 미나리보다 물류 비용과 신선도 측면에서 유리하여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좀 계속해서 좀 소비가 부진하다라는 네. 얘기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시세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자, 그러면 시흥 미나리 재배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시흥 미나리는요, 이계 장목반 25여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은 70헥타르 정도 되고요. 연 5회 수확으로 생산량은 약 3,670톤 정도 됩니다. 네. 1회 수확에 한 평당 3.5kg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저희가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있다 이 시흥 미나리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시흥 미나리는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 시흥은요,
바다인 간척지를 메꾸어서 만든 논에서 미나리 농업을 꾸준히 생산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생산되는 논 미나리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미나리보다 미네랄이 풍부하고 아삭아삭한 맛과 독특한 향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논미나리를 재배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미나리를 네. 재배하시는 좀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미나리는요, 저온성 작물로 시설 하우스를 이용한 무가온으로 12월에서 3월 사이 조기 출하가 가능해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논에서 자라는 노지 논미나리 경우에는 여러 번 수확하면 노화 현상으로 미나리 품질이 저하되는데요. 저희 시흥시에서는요, 겨울과 여름에 휴면 후 품질 좋은 봄 미나리와 가을 미나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험 중에 있지만 식물 공장을 이용한 수경 재배로 연중 고품질 미나리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미나리의 소비 촉진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일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좀 하고 계신가요? 최근 핵가족화 및 1인 가구가 증가해서 미나리 소포장에 대한 필요가 절실해졌는데요. 시흥의 한 미나리 농가는 학교급식이나 대형마트에 소포장으로 납품하고 있는데 반응이 매우 좋아서 다른 농가들도 소포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고품질 미나리 생산을 위해 미생물 배양기, 저온 저장고, 앞서 말씀드렸던 식물 공장 사업과 같은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미나리 농가 수요 조사를 해서 지원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식물 공장을 이용해서 연중 재배를 추진 중이다라고 하시니까요. 시흥 미나리를 언제든지 좀 만나볼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엠리님, 앞서 지금 뭐 전화 통화에서도 지금 핵가족화, 뭐 1인 가구 증가로 소포장을 해야 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자, 미나리 판매를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성향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미나리를 활용한 요리의 식식 행사를 통해서 이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또한 이 최근에는 1, 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이에 대응한 소규격화와 미나리 효능과 효과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이 소비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판매 전략으로는 이 미나리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정육 코너, 특히 돼지고기 삼겹살 옆에서 이 삼겹살과 같이 생미나리 시식 행사를 하거나 채소 코너에서 미나리 전 이 시식 행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좀 시선을 사로잡는 방법으로 시식 행사만 한 게 개인적으로 좀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미나리 포장 규격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이 시대가 변하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포장 단위도 변화하는 추세인데요. 과거에는 이 4, 5인 이상의 대가족 단위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이 박스나 400g 이상의 이 대규격을 선호하였지만은 최근에는 1, 2인 가구 등 이 소가족이 증가하면서 200g 봉지와 같은 이 소규모 규격의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채소 미나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과일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박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340.1톤 들어왔고요. 어제 338.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5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수박 8kg 상품 기준 평균가 19,850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 22,800원, 최저가 18,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19,500원대, 오늘은 19,800원대죠. 어제보다 311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5월 6일이 가장 높았는데요. 28,834원의 평균가 기록했고요. 이후에 좀 소폭 하락하면서 5월 8일은 18,616원, 그리고 이후에 조금 상승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19,850원의 평균가 형성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북 고령군이 17,731원이었고요. 경남 함안군 15,589원이었습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12,719원이었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24,000원, 평균가 17,731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딸기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63톤 정도 들어왔고요. 어제 53톤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9.4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딸기 6보 품종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9,467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12,000원, 최저가 8,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9,467원, 오늘도 같은 가격입니다. 어제와 가격 동일합니다. 자, 이어서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5월 4일 가격 보시면 2만 원대였습니다. 2만 308원이었고요. 이 가격이 5월 5일부터 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5월 6일 가격은 10,000원 이하로 떨어졌죠. 9,467원이었고요. 이 가격 오늘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남 담양군이 9,942원에 거래됐고요. 자, 이어서 멜론 반입 물량 보시죠. 오늘 21.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28.14톤 들어왔고요. 어제보다 물량 6.3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머스크멜론 5kg 중품 기준 평균가 21,658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8,000원, 최저가 18,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25,000원대, 오늘은 21,000원대까지 떨어졌고요. 어제보다 3,662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나주시가 최고가 중에선 가장 높았네요. 28,000원이었고요. 고령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23,000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포도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131.1톤 반입됐고요. 어제 106.4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4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포도 델라웨어 품종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32,000원이었고요. 최고가, 최저가 모두 동일했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역시 가격 동일하네요. 32,000원으로 평균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자, 상주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 33,000원, 평균가 32,300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단감 부유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38,678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 4만 원, 최저가 34,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가격 동일했습니다. 38,678원으로 가격 동일했습니다. 자, 오늘의 과일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경락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369.9톤 들어왔고요. 자, 어제는 274.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95.57톤 증가했습니다. 토마토 5kg 특품 기준 평균가 15,265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3만 원, 최저가 10,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22,000원대, 오늘은 15,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7,524원 가격 하락했네요. 일주일 동안 평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5월 6일이 가장 높았었는데요. 24,591원이었고요. 또 하루 만에 10,000원 가까이가 빠졌습니다. 14,667원이었다가 이후에 좀 5월 9일까지 상승하면서 어제보다는 오늘 가격이 좀 하락했습니다. 15,265원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자, 보시면 대체적으로 올해 가격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4월 6일부터 4월 22일 정도까지는 지난해 가격이 높았는데요. 4월 22일부터 올해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4월 25일 보시면 36,675원으로 지난해와 간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간격이 좀 좁아들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15,265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시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북 장수군이 8,367원에 거래됐고요. 전남 화순군 8,394원이었습니다. 전북 진안군은 8,132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과 진안군, 군위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11,000원 기록했고요. 또 화순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8,394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대저 토마토 보시겠습니다. 5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25,563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3,000원, 최저가 21,000원이었습니다. 어제는 27,000원대, 오늘은 25,000원대 거래됐고요. 어제보다 1,769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5월 4일이 가장 높았는데요. 39,902원 기록했었고요. 이후에 좀 하락하면서 5월 7일 23,398원까지 떨어졌다가 이후에 5월 9일까지 상승하다가 어제보다 조금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25,563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4월 11일부터 4월 22일경까지는 올해 가격이 높았고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는 지난해와 올해 가격이 비슷했지만 29일 이후에는 좀 올해 가격이 상승하면서 5월 3일 간격이 좀 벌어졌다가 오늘 가격 보시면 25,563원으로 지난해보다 약간 낮은 시세가 형성됐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부산 강서구가 18,171원에 거래됐고요. 경남 김해시 5,197원이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보죠. 부산 강서구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51,000원, 평균가 18,171원이었습니다. 자, 토마토 경락가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대저 토마토의 경매 상황 알아보기 위해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네, 가락동의 마스코트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제가 말하고 조금 부끄럽네요. 네, 지금부터는요, 이 가락동에서 펼쳐지는 경매, 그중에서도 과일에 대한 경매 상황 좀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요, 이 과일이 인기가 아주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도 아주 귀여워요. 짭짜리 토마토로 불리는데요. 우리 대저 토마토 경매 상황, 경매사님 직접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끝이에요? 네. 아, 경매사님 이렇게 또 자주 뵈니까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아유, 진심이에요? 네, 진심입니다. 처음에 나오실 때는 너무 긴장을 하시고 심장이 두근두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한 세 번째인데 지금 어떤가요, 오늘은요? 오늘도 뭐 긴장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주인공이 짭짜리 토마토예요. 예, 네. 이름 너무 귀여운데 이름이 왜 짭짜리예요? 일단 그 맛이 단맛과 짠맛이 나다 보니까 네. 짭짜리 토마토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짠맛과 단맛이 함께 어우러지는 토마토. 예,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귀엽고 앙증맞은데 최근에 들려오는 이야기가요. 와, 인기가 너무 좋다. 예,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선호하고 찾고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예, 네네. 정말 그런 분위기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올해 유독 그랬는데요. 좀 방송에도 좀 많이 나오고 소개가 많이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소비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불어서 경매 분위기도 좋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날씨로 치자면 화창? 네, 화창하죠. 한글 네.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화창. 화창.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화창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경매 분위기 좋고요. 또 경매 상황도 여쭤보기 전에 이렇게 좋은 분위기 타고 있다니까 더욱 기대가 됩니다. 양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반입된 양 어느 정도인가요? 오늘 대저 토마토 반입량은 약 12톤 반입되었고요. 지난주 금요일과 비교해 보면은 약 30% 감소하였습니다. 네. 30% 정도 감소되면 좀 많은 양이 감소를 했어요. 네. 가장 큰 원인을 어떤 부분으로 꼽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대저 토마토가 끝물에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양이 많이 줄어드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뭐 성수기하면 이제 우리가 3, 4월을 꼽을 수 있는데 좀 네. 이제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양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에 따른 또 시세가 기대가 되는데요. 가격은 한 어느 정도 지금 형성을 했나요? 오늘 5kg 상품 기준으로는 28,000원에서 33,000원 시세 형성되었습니다. 네, 뭐 최고 한 33,000원까지 올라갔는데 변호사님 가격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네. 조금 실망스럽기도 해요. 가격이 좀 떨어졌거든요. 지난주 대비 맞죠?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좀 30% 정도 양도 하락을 했는데 가격도 동시에 동반 하락을 했어요. 네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끝물이다 보니까 자꾸 하는데 네네네. 상품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로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가 조금 둔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막바지 작업이다 보니까 좀 네. 품질에 따른 지금 가격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대저 토마토 외에 일반적으로 저는 사실 예전에 토마토 하면은 새빨간 완숙 토마토만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토마토에 대한 품종이 다양해진 것 같아요. 예, 현재 가락동에 반입되는 토마토 품종들 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일단 가장 많은 것은 레드 계열 완숙 토마토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 대추형 방울 토마토,
원형 방울토마토, 그다음 핑크 계열 토마토, 그 외에도 이제 송이토마토와 흑토마토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 이제 전해주신 대로 가장 반입량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 게 이제 완숙 토마토다 우리가 네네.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대저 토마토 연중 어떻게 흐름을 좀 짚어주세요. 예. 대저 토마토는 뭐 해마다 이제 출하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며 주 출하 시기는 3월, 4월 출하되는 물량이 연간 출하되는 양의 거의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 4월이 거의 1년 중에 가장 많은 우리 대저 토마토, 우리 짭짜리를 만날 수 있는 시기인 거고요. 네네. 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반입되는 좀 특징들 뭐 더불어서 우리 품질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네. 자, 제가요 방송 오기 전에 우리 정말 진짜 엄마가 네. 요즘 아침 방송 보니까 짭짜리가 몸에 참 좋다고 하는데 짭짜리 좀 구해오라 하셨거든요. 아, 예, 네네. 오늘 한 듬뿍 준비해 주셨나요? 어제 좀 공개해 주시죠 우리 짭짜리. 예, 준비해온 게 있습니다. 2알 가져왔습니다. 두 상자가 아니고 네네. 예. 아직 하차가 안 돼가지고요. 예. 네. 다른 경매사님들은 하차 안 돼도 네. 한 박스 아까 미나리 한 박스 이거 보셨어요? 봤습니다. 예. 네네. 네, 두 알 준비하셨는데 일단 좀 품질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네. 정말 작아요 크기가. 네, 네. 작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게 좀 큰 편이고요. 대저 토마토 중에서는. 네. 대저 토마토는 아무래도 당도를 좀 우선시하다 보니까 네. 크기가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때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품질이. 품질은 이제 5월 들어서 이제 끝물이다 보니까 네. 막바지 출하하고 있고요. 네. 상품성은 품질은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성수기 이제 3, 4월보다는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좋은 가격을 받는 어떤 특징들 좀 함께 짚어주세요. 네. 네네. 일단 뭐 다른 토마토에 비해서 당도를 좀 우선시하고요. 큰 거보다는 아무래도 작은 것. 그리고 시각적으로는 꼭지가 좀 신선하고 마르지 않은 것. 그리고 또 일명 어깨색이라고 불리는 네네. 여기 선 보이시나요? 네네네. 이 선이 이제 선명한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대저하면은 이름답게 좀 짭짤한 맛과 더불어 당도가 좀 높다고 하는데 일반 완숙보다 훨씬 높은 당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네네. 달랑 2개 가져오셨고요. 참 손이 작은 우리 경매사님이신데 그거 하나 드시고 경매사님 한 개, 저 한 개 이렇게 당도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도 측정. 예. 지금요? 예, 예. 네네. 예. 어머머. 안 익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달아요. 와, 이거 제 거예요? 예, 도대체 어때? 몇 브릭스 정도? 한 15브릭스까지 나오겠는데요. 그래요? 네네. 와, 품질은 떨어진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짭짜리 토마토 굉장히 높은 당도를 보이고 있고요. 맛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맘때 좀 많이 사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현재 작황 상태 좀 짚어주세요. 예. 작황은 올해 유독 좀 좋았는데요. 올해 같은 해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당도나 식감이 다른 해보다 월등히 좋았고요. 뭐 출하량도 많았지만은 그만큼 소비가 뒷받침되면서 최근 5년간 가장 좋았던 시세를 보였습니다. 네.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최근에 몇 년 동안 우리 뭐 작물들은 가장 안 좋은 시세입니다 했는데 정말 전반적으로 가락동에 반입된 모든 농산물들이 우리 대저 토마토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예요. 5년 중에 정말 올해가 최고의 시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도 좀 좋은 시세 이어질까요, 김 회사님?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이제 막바지 출하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반입량을 줄겠으나 이제 품질도 좀 떨어지면서 시세도 아무래도 좀 주춤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다른 해보다는 아무래도 올해가 좀 양호한 편입니다. 네. 아유, 오늘도 너무나 정확한 말씀 잘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달랑 2개를 준비해 주셨는데 워낙 지금 반입 전이라고 합니다. 말씀 전해주신 대로요. 다음 주는 시세도 좀 소폭 떨어지면서 반입량도 줄어들긴 하지만요. 5월 마무리되면서 말 그대로 짭짤을 만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대저 토마토 좀 마음껏 양껏 좀 드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저 토마토에 대한 경매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과일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과일 어떤 품목들인가요? 예, 이번 주에 가격이 많이 상승한 품목은 배입니다. 네. 산지 저장 물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신고배 15kg 기준으로 작년에는 3만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올해는 5만 3천 원에 거래되면서 76.7%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난주에 대비해서는 소폭 상승한 가격입니다. 네, 배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시세가 하락한 과일 품목이 어떤 품목일까요? 예, 이 반대로 이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참외입니다. 10kg 기준으로 작년에 53,500원에 판매되던 것이 올해는 4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비해 9.2% 하락한 시세이고 출하 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에 비하면은 하락폭이 큰 것은 아니고요. 지난주에 대비해서는 한 15% 정도 시세가 하락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장 많이 상승한 품목은 배, 가장 많이 떨어진 품목은 참외였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토마토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럼 반입량은 어떻습니까? 예, 이번 주에 반입된 토마토는 70톤 정도로 평균 수준의 반입량이 있는데요. 네. 작년 같은 시기 68톤 정도 반입된 거에 비하면은 소폭 늘어난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시세도 좀 짚어주시죠. 예, 토마토 가격은 작년과 평년 대비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산지 물량이 증가하면서 시장 시세가 하락한 겁니다. 5kg 완숙 토마토 기준으로 올해 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9,000원에 거래된 것에 비하면은 1,000원 정도 하락한 가격입니다. 그렇군요. 좀 소비가 잘 돼야 할 텐데요. 토마토 소비자의 특징이 따로 있을까요? 예, 대부분의 채소 과일이 그렇지만 토마토의 경우 유독 일부 마트를 제외하고는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또 연령대에 따라서 구매 목적이 다릅니다. 젊은 층은 다이어트 용도로 중장년층은 건강식으로 이 소비지 판매를 양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이 토마토 포장 규격이 어떤 규격이 있을까요? 예,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포장 규격은 판매장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에 민감한 품목이다 보니까 포장 단위보다는 행사 상품에 따라 수요 변동이 큰 품목입니다. 5월 행사 품목 중 완숙 토마토는 4kg 상자, 찰토마토는 2kg 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군요. 자, 토마토 중에서도 오늘 경매 상황 짚어봤던 대저 토마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대저 토마토 판매 동향도 좀 짚어주시죠. 예, 이 대저 토마토는 최근 산지 출하량에 대비해서 소비지 판매량은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 대저 토마토의 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이고요. 4월 말부터는 이 판매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요즘 대저 토마토 정말 인기인데요. 토마토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 성출하기를 기준으로 전체 토마토 품종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 완숙 토마토가 75% 정도로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찰토마토가 5%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4월 말부터는 토마토 소비가 감소한다고 하니까 판매 촉진을 위해서 좀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소매점에서는 토마토 판매 전략 어떻게 좀 세우고 있을까요? 예, 현재는 이 성수기철을 조금 지나서 성수기철 대저 토마토 수요가 많은 판매장별로 스팟 행사나 이 자체 할인 행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토마토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집중 분석 나옵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할 품목은 봄 향기가 가득한 두릅입니다. 자, 먼저 이번 주 두릅 반입량과 가격부터 먼저 좀 짚어주시죠. 예, 이번 주에는 작년과 비슷한 일평균 6에서 8톤 정도 겨순이 출하되고 있는데요. 평균 단가는 킬로그램당 만 원에서 11,000원 정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고 가격은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최저 가격은 5천 원에서 7천 원 사이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지금 최고가와 최저가 시세 차이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현재 이런 시세는 평년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떤 편인가요? 예, 이번 주 두릅 평균 시세는 킬로그램당 10,000원 전후로 작년과 비슷한 시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다만 작년에는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두릅 출하가 폭증한 4월 초반 이 시세가 무너졌다가 회복되었던 흐름을 보인 반면 올해는 초반부터 이 두릅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어서 쭉 이어져 오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 겨순 시세는 전년도와 비슷한 킬로그램당 10,000원 내의 평균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네. 해를 거듭할수록 이 겨순 시세는 오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두릅의 소비자 선호도 어떤가요? 예, 시장에서는 주로 이 순창에서 생산하는 참두릅이 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순창이 전국 출하량의 이 80%를 차지할 정도로 참두릅의 주요 산지이고 또 소비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품목 역시 이 순창 참두릅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선호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소비 흐름은 어떤가요? 괜찮나요? 예, 두릅은 이 봄철 소비하는 산나물과 엽채류 중 이 봄나물의 제왕이라고 불릴 만큼 소비자에게는 고급 산채로 인식된 품목이고 네. 또 봄철 대표적인 품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노지 참두릅이 출하되는 3월 말부터 4월 초를 시작으로 겨순이 출하되는 5월 중순까지가 주출하 시기이고요.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가 성출하 시기로 이때 판매량이 가장 많습니다. 네. 또 주요 소비 연령은 40에서 50대 이상 중장년과 60대 이상이 노년층이 주 소비층이고요. 네. 시세가 가장 비쌀 때는 4월 3주차 이 원순 물량이 급감하는 시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세가 정점에 오른 시기는 조금 지났다라고 이제 봐도 되는 예,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릅 소비 동향이 어떤지도 좀 알려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릅은 40, 50대 중장년층과 60대 이상 노년층 소비가 주를 이루고요. 30대 이하에서는 두릅을 잘 모를 정도로 인지도가 낮은 품목입니다. 네. 다만 이 두릅에 대한 소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취급하는 대형 마트들과 백화점들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네. 올해는 순창군에서 2회에 걸쳐서 홈쇼핑 방송도 진행했고 최근에는 이 TV 방송에서도 순창 참두릅이 노출되면서 소비자의 인지도를 올리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두릅 소비가 해마다 급증한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럼 소매점에서 좀 체감하는 판매 동향은 어떻습니까? 예, 참두릅은 이 최근 3년 사이에 급성장한 품목인데요. 네. 두릅 주산지인 순창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2016년에 28억, 2017년에 38억, 2018년에는 52억을 정점으로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이 매출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에는 큰 원인은 이 소비가 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두릅이 단순히 고급 산채라는 이미지라서 판매하는 매장 자체가 적었었는데 네. 현재는 농협 하나로마트는 물론 롯데마트 등 이 대형 마트들과 백화점 등을 통해서 소비가 급속히 늘어나는 점이 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 이제 TV 방송이나 신문 광고, 홈쇼핑 등 이 다양한 채널에서 두릅을 취급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커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러한 노력은 이 참두릅 주산지인 전북 순창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농가와 농협 그리고 행정이 품질 관리부터 유통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이 두릅의 생산과 재배와 관련해서 좀 다양한 연구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최초로 땅두릅 촉송 연화 재배 기술을 개발해서 두릅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강원도 농업기술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원도 농업기술원 산채연구소에서 땅두릅, 두릅 등 산나물의 품종과 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서현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땅두릅 촉성 연화 재배 기술을 개발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기술인가요? 네, 땅두릅 촉성 연화 재배 기술은 먼저 2년간 노지에서 재배한 땅두릅 뿌리를 11월 하순에 굴치해서 굴치한 뿌리를 촉성 재배를 위해 설치한 베드에 밀식한 후에 약 30일간 가온하여 연백하는 기술입니다. 네, 이렇게 촉성 연화 재배 기술로 재배한 땅두릅은 일반 땅두릅과 어떤 점이 좀 다른가요? 네, 일반 땅두릅과 달리 촉성 연화 재배를 통해 생산된 땅두릅은 암실에서 연화 재배하기 때문에 일반 재배에 비해 연하고 당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상이 적어서 샐러드로도 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젊은 세대들 대상으로 상품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촉성 재배에 이용한 품종인 백미향은 산채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신품종으로 2018년도 가락동 시장 테스트에서 맛과 식감이 일반 땅두릅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어 품질 경쟁력이 매우 높다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샐러드에도 쓸 수 있는 두릅이라고 하니까 새롭고 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기술이 개발된 후에 현장 평가도 진행하셨다고 하던데 참석한 분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네, 지난 1월 29일에 개최된 신기술 현장 평가에서 농업인과 공무원 60여 명이 참석해서 땅두릅 촉성재배 신기술에 대한 설명회와 현장 견학을 추진했습니다. 행사는 현장에서 직접 기술을 시연하고 상품화된 제품을 보고
시시까지 할 수 있어서 농업인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는데요. 특히 농협 가락 공판장의 오상균 경매부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도매시장의 유통 동향과 촉성 연화재배 땅두릅의 상품화 방안 그리고 출하 방안 등에 대해서 조언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오상규 경매사님 저희도 참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농민들에게서도 좀 뜨거운 반응이 있었다니까 참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월에 실증 농가에서 신기술로 생산한 두릅을 첫 출하했는데요. 그 결과 어땠나요? 네, 춘천의 이제 실증 농가에서 약 40평 정도 생산 시설에서 2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출하했습니다. 첫 출하를 2월 9일 날로 해가지고 2kg 20박스 정도를 출하했는데 경매 단가가 2kg 한 박스에 최고 2만 원에서 최저 13,000원까지 그날 시세 중에서는 최고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생각한 것보다는 좀 낮았습니다. 이제 첫 출하라 생산자와 함께 경매를 지켜보았는데요. 현장 평가에 오셨던 오상균 경매부장님께서 경매를 진행하면서 친절히 상품에 대해 설명을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끝나고 중도매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500g 단위로 소포장하고 품질 규격을 크기별로 4단계로 해서 2월 18일 3차 출하했습니다. 네. 경매 단가가 32,000원으로 타산지에 비해서 2배 높은 시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 또 이제 눈꽃 땅두릅이라고 해서 강원도 브랜드를 만들고 포장재도 제작하고 상품화를 해본 결과 3월 8일 이후부터는 4만 원, 2kg에 4만 원 이상 높은 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이를 통해서 실증 농가에서 2월부터 4월까지 약 1톤 정도를 출하해서 평균 단가 2kg 기준 한 34,000원 정도 받아서 1,800만 원 정도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어떠한 분야는 소통이 참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전문가분들께서도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하냐, 모범적인 예시를 들어달라 하면 이 소통을 꼭 빼놓지 않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네.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도 분명히 이 시장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자, 촉성 연화재배 기술 개발이요. 땅두릅 재배에 좀 어떤 이점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제 기존의 땅두릅 재배와 달리 촉성 연화 재배를 하면요, 한 3월에서 5월에 제한되던 생산 시기를 1월까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오랫동안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장점과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동계의 겨울철에 소득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화 재배를 하면 샐러드로 상품화가 되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도 소비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기대됩니다. 네, 자 이렇게 농민들에게 좋은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신기술 언제 좀 생산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바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을 해서 올해 하반기 정도에 춘천의 시범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춘천 장목반을 이제 중심으로 정선이나 인제 등에서 단지를 구성해서 이제 출하 예정입니다. 네, 자 앞으로도 저희 가락동 365의 두릅 관련 소식 계속해서 좀 전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전화 연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이재호 MD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두릅과 관련해서 특별한 이슈가 있나요? 예, 두릅은 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품목인데요. 네. 현재 낮 기온은 25도, 밤 기온은 10도 전후를 기록하면서 일교차가 심한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도 일교차가 커서 이 겨순 출하가 원활하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홍수 출하가 방지가 되면서 가격을 지지하는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네, 자 요즘 뜨는 채소가 두릅이라고 하죠. 자 이런 분위기 계속 이어가기 위해선 또 어떤 전략이 또 필요할까요? 예, 계속해서 두릅의 주산지인 이 순창의 사례를 들게 되는데요. 2016년부터 순창이 해온 것처럼 먼저 소비자에게 두릅을 알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라디오 광고나 TV 채널 등을 통해서 소비자 인지도를 높여 이 두릅 소비에 대한 수요를 일으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또 젊은 층에게는 이 조금 생소한 품목이기 때문에 판매 매장을 더욱 많이 확보하고 시식 활동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먹여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두릅은 이 특유의 향과 쌉싸름한 맛, 또 영양적으로도 우수한 품목이라 일단 먹어본 소비자들은 재구매 확률이 높은 품목이기 때문에 시식이 좀 중요합니다. 네, 좀 소매점에서도 다양한 행사 홍보 활동을 통해서요, 이 소비가 좀 더 확대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절기상 여름이 시작된다는 입하가 지났고요. 요즘 날씨 정말 덥잖아요. 그렇습니다.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근데 주말에는요, 27도 그리고 휴일에는 28도까지 기온이 크게 올라서요. 지금 평년을 웃도는 더운 날씨가 예상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예보에 따르면 한동안 비 소식
미세먼지가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맑은 날씨만큼 자외선 지수도 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야외 작업하실 때 모자 꼭 챙기시고요.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재용 앤님께서도 주말 나들이 하실 때 자외선 차단 꼭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7시 부추와 블루베리 또 달걀 시세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